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83장. 83. 강옥랑의 음심. 이튿날 화무결이 깨어나 보니 과연 웃음이 멈춰 있었다. 그러나 온몸이 나른했고 힘이 없어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방에서 꽃향기가 풍겨왔고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돌연 집 뒤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나가라고. 난 이런 나무 뿌리는 먹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에게 먹이려는 거지? 소행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나무 뿌리가 아니라 인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소리쳤다. 인삼이든 귀삼이든 난 안 먹는다면 안 먹어.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보겠어요. 좋아요. 먹지 않겠다면 그만둬요. 화무결은 그녀가 의외로 고분고분한 것을 듣자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했다. 잠시 후 소행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 곧 그녀의 아름다움과 자태가 다시 되살아났다. 그녀는 손에 인삼탕을 들고 있었다. 화무결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사람이 먹지 않아서 나에게 주려는 것일까? 그는 확실히 인삼의 약효가 필요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인삼탕을 자기에게 권한다 해도 자기 역시 먹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행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인삼탕을 창밖으로 쏟아버리고 탕기를 선반에 올렸다. 화무결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소행은 침대로 다가와 입을 열었다. 몸이 좀 좋아졌어요? 화무결은 그제야 웃음이 그치지 않던 때의 고통이 생각났다. 그는 소행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아가씨 고맙소. 소행은 말하였다. 아직 감사하기에는 일러요. 화무결은 놀라면서 물어보았다. 왜요? 소행은 말하였다. 비록 웃음은 그쳤어도 그 침은 아직도 당신의 기혈 속에 남아있어요. 우선 약을 사용했기에 당신의 소열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당신이 힘을 쓴다면 다시 재발하게 될 거예요. 화무결은 물어보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소행이 말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에게 달려 있어요. 화무결이 말하였다. 나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고? 소행은 말하였다. 그 침은 흑석 같은 보물로도 빼내기가 힘들 거예요. 오직 당신의 내력으로만 빼낼 수가 있지요. 화무결이 말하였다. 그러나 난 조금의 힘도 없는데? 소행이 말하였다. 물론 당신은 그런 힘을 쓸 수가 없죠. 당신이 할 수 있었다면 나를 찾아왔겠어요? 화무결은 물어보았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소? 소행이 말하였다. 방법이 있어요. 당신의 내공 비결을 나에게 말해준다면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독침을 뺄 수가 있지요. 그녀는 마치 별일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야만 화무결이 모든 것이 힘들여 만든 함정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화무결은 정말로 그녀의 태연한 태도에 별 의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화저복의 비결은 천하무술 중에서도 가장 큰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의 내공을 배울까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화무결이 말하였다. 그런 뜻에서가 아니오. 다만 소행이 말하였다. 내가 만약 무술을 좋아했다면 지금쯤 필시 천하제일의 고수가 되었을 거예요. 그녀는 싸늘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들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무술을 보물처럼 취급하지만 내가 보기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 발걸음을 돌려나가려고 했다. 화무결은 급히 그녀를 불렀다. 아가씨 잠깐. 소행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싸늘하게 대꾸했다.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예요. 화무결은 깊이 탄식하며 말했다. 제가 연마한 무술은 이화저복이라 하오. 그것은
황혼 무렵 백상군 부부는 이미 강옥랑과 철평고와 함께 곡 밖의 작은 정자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은 모두 얼굴에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강옥랑은 기다리다 지쳤는지 웃으면서 말했다. 난 정말 그분 소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군요. 두 분 선배님께서도 이토록 그녀를 어려워하니 말이오. 백부인이 그의 말에 대답했다. 넌 그녀를 보면 말도 제대로 못할 거야. 그는 웃으며 백부인의 말에 반박하려 하다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정자 밖을 바라보았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석양의 하늘빛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한 마리의 학이 그녀의 앞장을 서고 있었고 사슴 한 마리가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채를 스쳐가고 있었으며 그녀는 손을 내밀어 가볍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온 천하의 남성을 숨막히게 할 자태였다. 강옥랑은 그 자태에 놀라 입을 떼지도 못한 것이다. 백부인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싱긋 웃으며 앞으로 다가섰다. 동생, 내가 과연 왔구나. 소행이 담담히 말했다. 난 한 말은 꼭 실행하고야 말아요. 백상군도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그거야 물론이지. 이화저복의 비결을 필시 알아냈겠지? 소행이 대답하였다. 그래요. 알아냈어요. 백상군은 크게 기뻐했다. 고맙군. 그러나 소행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나에게 물어볼 생각은 말아요. 백부인은 말하였다. 그래? 이런 경우가 있나? 우선 동생이 좀 앉아야지. 백부인은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자 은근히 시간을 끌기 위해 자리를 권했다. 그러나 소행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 난 앉지 않겠어요. 돌아가야 하니까요. 백부인이 말하였다. 그럼, 동생. 너는 이미 이화저복의 비결을 다 적어 놓았겠지? 소행은 말하였다. 적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다 기억을 했어요. 이번에는 백상군이 나섰다. 그래. 동생이야말로 다 기억을 하겠지. 다만, 백부인이 그의 말을 이었다. 다만 우리는 동생 같은 그러한 재주가 없으니 내가. 소행이 매몰찬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당신들은 그런 재주가 필요 없어요. 백부인은 말하였다. 그래, 동생이 우리에게 써줄 텐데 그리 급할 것은 없지. 소행이 말하였다. 난 당신들에게 써줄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백부인은 말하였다. 그럼 동생, 너의 뜻은? 소행이 말하였다. 당신은 재미있는 물건을 얻는다면 쉽사리 남에게 주겠어요? 백상군은 놀라 말을 더듬었다. 이건. 백부인이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동생은 언제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생각인가? 소행이 말하였다. 어쩌면 3일, 5일, 혹은 1년 아니면 10년 내가 실증이 나면 당신들에게 말해주겠어요. 백상군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눈을 했다. 백부인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동생 농담 말아라. 만약 10년을 기다리게 되면 애가 타서 죽을 것이야. 소행은 말하였다. 당신들이 애가 타든 말든 그것은 당신들의 일이에요.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백부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러나 동생은 이미 우리에게 승낙을 했잖아. 소행은 말하였다. 난 다만 화무결에게서 이화저복의 비결을 알아내겠다고 했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고 승낙하지는 않았어요. 백상군 부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넋을 잃고 말을 하지 못했다. 소행은 서서히 몸을 돌렸다. 깊은 산중이라 손님을 초대하지 못하니 돌아들 가시오. 백부인은 분노로 호흡이 거칠어졌다. 동생 멈춰라. 소행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가 한 번 뱉은 말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텐데 왜 이리 귀찮게 하지요? 백부인은 즉시 웃는 표정으로 안면을 바꾸며 입을 열었다. 난 그 화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소행은 말하였다. 그가 죽든 살든 모두 나의 일이에요. 당신들과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백부인은 말하였다.
동생, 그를 죽였느냐? 소행은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내가 언제 그런 비겁한 짓을 했어요? 손이 더럽혀질까 걱정이에요. 그녀는 말을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절대로 그를 놓아주지는 않을 테니까. 그는 평생 다시 사람을 볼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다. 백상군 부부는 서로 마주볼 뿐 그녀를 막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철평고가 탄식했다. 저분 아가씨는 너무 건방진데요. 강옥랑이 쓴웃음을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드물지. 철평고는 말하였다. 간 뒤에 그런 말을 하면 뭘 해요. 강옥랑은 철평고의 말을 마치 듣지 못한 척했다. 강옥랑이 물어보았다. 저게 집에는 아무런 무공도 없다면서 왜 선배들이 붙잡지도 않았지요? 백상군이 탄식을 하더니 말했다. 늙은이가 그녀를 보배처럼 생각하고 있어. 만약 우리가 그녀를 다치게 하면 늙은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부부는 아직 그렇게 되길 원하지는 않으니 그녀를 놓아줄 수밖에. 백부인이 말을 받았다. 더군다나 그녀는 보기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꾀가 많아서 우리 몇 사람으로는 그녀를 제압하기 힘들지도 몰라. 강옥랑은 다만 엷은 미소를 보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상고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눈에서 돌연 빛을 냈다. 내가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강옥랑이 말하였다. 분명히 승복하지 못해요. 백상고는 말하였다. 내가 정말 가서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는 말이지. 강옥랑은 철평고를 힐끗 쳐다본 뒤 그저 잠잠하고 있었다. 백상고는 그의 어깨를 쳤다. 자식 좋아. 나는 벌써부터 내가 여인을 다루는 수법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가서 시험을 해보아라. 그 계집애도 춘심이 움직일 때이니까 어쩌면 너에게 말을 해줄지도 모르지. 강옥랑이 철평고를 바라보며 웃었다. 제가 여자에 대해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선배는 농담도 잘하십니다. 백부인은 이미 철평고의 어깨를 안으면서 애교를 떨었다. 그의 말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동생, 그에게 가라고 해요. 내가 보증하겠는데 그는 절대로 너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그가 마음이 변한다면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강옥랑은 큰 걸음으로 산골짜기를 향해 걸어갔다. 꽃향기가 얼굴을 스쳤다. 여자에 대해서라면 그는 정말로 보통은 넘었다. 더군다나 이런 매혹적이고 젊은 아가씨에 대해서는 더욱 자신이 있었다. 그가 만만하게 생각한 것은 그녀가 조금의 무술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설사 무술을 한다 해도 자신의 임기응변에 자신이 있었다. 더군다나 급할 때에는 그녀를 정복할 생각이었다. 여자는 10중 8구 야생마다. 올라타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환하게 알고 있었다. 이럴 즈음 한 사람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누구요? 무엇을 믿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요? 소행을 발견한 그는 즉시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여자의 동정심을 이용하려고 했다. 소행이 다시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러 온 것이요? 강옥랑은 고개를 숙이면서 서서히 말했다. 제가 함부로 들어온 것을 용서하시오. 소행은 말하였다. 무례한 줄을 알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물러가시오. 강옥랑은 이미 준비해 두었던 말로 소녀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으나 그녀는 마치 얼음벽처럼 차갑기만 할 뿐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소행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강옥랑은 눈동자를 굴리면서 돌연 큰 소리로 불렀다. 아가씨 잠깐. 아가씨는 내 목숨을 구해야 하오. 그의 계산은 적중했다. 소행은 과연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당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강옥랑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난 몸에 큰 병을 앓고 있으므로 아가씨의 도움을 바라오. 소행은 말하였다. 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갈 것이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강옥랑이 말했다.
만약 의사가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왜 아가씨를 괴롭히겠소. 세상에는 의사가 많지만 아가씨 같은 재주는 없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멀리서 아가씨를 괴롭히려고 찾아올 필요는 없었을 것이오. 소행의 안색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입에서는 여전히 싸늘한 말이 새어나왔다. 내가 병을 치료할 줄 아는지 어떻게 알았소? 누가 말했소? 강옥랑은 말하였다. 그건 나의 선배께서 내가 아픈 것을 보다 못해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쓴웃음을 띄어가며 말을 계속했다. 선배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소. 그러나 아가씨 앞에서 어찌 거짓말을 하겠소. 저를 여기에 데리고 온 사람은 바로 백상군 노선배와 그의 부인이오. 강옥랑은 정말 거짓말의 기술을 잘 알고 있었다. 거짓말을 할 때에는 약간의 진실된 말도 섞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면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나 거짓말 속에 반쯤 진실을 섞어 넣으면 그 효과가 몇 배 더 커지는 것이다. 소행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 두 부부는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군. 강옥랑은 그녀의 말을 듣자 성공할 가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급히 신음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나의 병은 다른 사람은 고치지를 못하니. 아가씨께서 만약에 오늘 나를 가엾게 여기지 않으면 난 기필코 죽고 말 것이오. 소행은 밝은 눈으로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본 후 가볍게 탄식을 토해냈다. 당신이 정말...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며 돌아섰다. 강옥랑은 큰 소리로 외쳤다. 아가씨, 가시면 안 돼오. 나를 꼭 살려주셔야 하오. 소행이 말하였다. 바보, 나를 따라오지는 못하나? 이렇게 말하며 웃자 강옥랑은 온몸이 녹아버릴 것 같았다. 그 바보 소리가 강옥랑에게는 어쩐지 달콤한 느낌을 주었다. 소행은 강옥랑을 화무결이 있던 방으로 데려갔다. 화무결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강옥랑은 그녀의 가냘픈 허리를 보자 그녀를 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는 너무 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모를 리 없었다. 소행이 말했다. 말해보아요. 무슨 병인지. 어디가 아파요? 강옥랑은 아무 병도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녀의 질문에 크게 당황했다. 배가 아주 아프군요. 소행은 고른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다. 배가 아픈 것도 병인가요? 강옥랑은 그녀가 웃고 있는 것을 보자 자신이 생겼다. 배가 아플 뿐만 아니라 온몸이 아프오. 소행은 물어보았다. 심하게 아픈가요? 강옥랑이 대답하였다. 죽을 지경이요. 소행이 돌연 탄식을 하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서 병의 징조를 볼 수가 없는데요. 강옥랑은 약간 놀랐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얼굴이 붉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강옥랑은 즉각 웃으면서 말했다. 제가 아가씨 앞에서 어찌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소. 다만 아가씨 같은 아름다운 사람을 보자 모든 아픔을 잊은 것이요. 소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를 보기만 해도 잊을 수 있는 정도의 아픔이라면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강옥랑이 말하였다. 지금은 진통이 좀 가라앉았지만 그러나 그의 내공은 깊었다. 몰래 운공을 하자 곧 이마에 콩알만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소행이 그의 땀방울을 보자 곧 초조한 빛을 나타냈다. 그렇게 아프면 빨리 눕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강옥랑은 마음속으로는 기뻤으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소행이 말하였다. 누워있을 힘도 없단 말이에요? 강옥랑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행이 말하였다. 내 환자들이 모두 당신과 같다면 난 정말 지치겠어요. 그녀가 강옥랑을 부축하자 그는 전신을 그녀의 몸에 기대며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감사하오. 그러나 소행은 화를 내지 않았다. 강옥랑은 더욱 용기를 얻어 두 손으로 그녀를 안으려 했다. 그러나 소행은 몸을 돌려 피하며 말했다.
얌전하게 침대에 눕지 않으면 난 가겠어요. 강옥랑이 대답하였다. 네, 내 말을 듣지요. 소행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면서 말했다. 말을 들어야 좋은 아이지. 누나가 좋은 것을 주지. 그녀의 달래는 듯한 목소리에 강옥랑은 배를 안으며 말했다. 나 아파. 더욱 아파요. 빨리 와봐요. 소행은 과연 다시 걸어와서 말했다. 어디가 아파요? 강옥랑은 거침없이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배를 만지게 했다. 여기, 바로 여기요. 소행은 연약한 손으로 그의 배를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이제 좀 괜찮아요? 강옥랑은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다. 아, 좋아졌어요. 그러나 멈추지 말아요. 멈추면 아파요. 소행은 정말 그의 말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쓰다듬었다. 강옥랑은 내심 웃으면서 생각했다. 남들은 이 아가씨가 매우 무섭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사춘기에 접어든 계집애일 뿐이야. 묘책을 잘 쓰면 내 것이 될 수도 있겠다. 돌연 향기가 풍겨오며 소행의 손이 그의 입가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향기로운 알약이 쥐어져 있었다. 이것은 내가 손수 만든 진통제로 통증을 멈출 뿐만 아니라 보약이 될 수도 있어요. 먹으면 배가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강옥랑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난 안 먹겠소. 소행이 말했다. 안 먹다니? 강옥랑이 말했다. 내가 먹으면 배가 아프지 않을 거고 나의 배가 아프지 않으면 아가씨는 나를 쓸어주지도 않을 테니. 소행이 말했다. 흥 좋아요. 당신이 이 약을 먹어도 내가 계속 쓸어드리지요. 소행이 이렇게 말하자 강옥랑은 혼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쓰지 않나요? 소행이 말했다.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사탕 같아요. 자, 얌전히 입을 벌려요. 먹여드릴 테니까. 강옥랑은 눈을 감고 입을 벌렸다. 향긋한 알약이 그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이때 한 사람이 멀리서 큰 소리로 외쳤다. 술은? 술이 없구나. 계집애야, 빨리 술을 가져와라. 소행이 양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멈추었다. 얌전히 여기에 누워 있어요. 금방 갔다 올 테니. 그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급히 달려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당신이 만약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날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오. 멀리서 다시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계집애야, 귀가 먹었느냐? 빨리 오지 못해? 소행의 애교 있는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왔어요. 내가 빨리 술을 가져다 드리겠어요. 강옥랑은 생각했다. 정말 재미있군. 저 사람은 그녀를 계집애라고 부르면서도 그녀를 승복하게 하다니 무슨 재주로 말을 듣게 했을까? 그는 정말 몰래 나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경거망동해서 도리어 일을 망치게 될까 두려워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이 꽃 같은 미인을 품에 안을 생각을 했다. 천하의 무림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 이화저복의 비결도 자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백상구나, 내가 그 비결을 알게 되면 과연 너에게 말을 해줄 것 같으냐? 내가 정말 너에게 말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너는 천하제일의 바보다. 이때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누가 천하에서 제일 바보라는 것이지요? 강옥랑은 깜짝 놀랐지만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아가씨를 계집애라고 부른 사람이 천하제일의 바보라는 말이지요. 소행은 웃으며 말했다. 그는 다만 늙은 주정꾼이에요.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강옥랑은 늙은이라는 말을 듣자 안심이 됐고 우리라는 소리를 듣자 크게 기뻤다. 네, 우리 그것은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요. 소행이 물어보았다. 이젠 배가 아프지 않나요? 강옥랑은 즉각 양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파 죽을 지경이요. 좀 쓸어주시오. 소행은 웃으면서 다시 그의 배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강옥랑은 온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 후 소행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멍청이라고 생각할 테지. 강옥랑은 놀라면서 급히 정신을 차렸다. 내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소행이 말했다. 너는 내 나이가 너무 젊고 남자도 모르기 때문에 필시 남자에게 잘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또 너는 묘책으로 그 이화저복의 비결을 알아내려고 했지? 강옥랑은 크게 놀랐다. 그러나 이제 와서 실토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그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가씨는 너무. 소행이 말했다. 너는 내가 무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더욱 용기를 가졌겠지? 강옥랑은 크게 놀라 일어나려고 했으나 온몸에 힘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가씨, 오해를 마시오. 난 절대로 그런 뜻이 없었소. 소행이 말했다. 너는 나를 정복해서 꼼짝 못하게 할 생각이었어. 강옥랑은 땀방울을 주르르 흘렸다. 그런 말 마시오. 내가 정말 그랬다면 죽을 것이오. 소행이 말했다.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너를 살려둘 것 같으냐? 강옥랑은 또 한 번 크게 놀랐다. 아가씨, 아이고. 소행의 손은 여전히 그의 배를 주무르고 있었다. 이때 돌연 그녀가 힘을 주어 누르자 강옥랑은 큰 소리를 지르며 땀을 흘렸다. 소행이 말했다. 날더러 배를 주물러 달라고 했으니 내가 배를 주물러 주지. 내가 왜 내 말대로 해주는지 아느냐? 강옥랑은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저는 모릅니다. 아가씨, 이젠 주무르지 마시오. 소행이 크게 웃었다. 지금에야 너는 아픈 것을 느끼고 멈추라는 것이다. 그러나 배가 아픈데 그냥 놓아둘 수 있겠어? 강옥랑이 말했다. 난 병이 없소. 아무런 병도 없소. 소행이 말했다. 아프지 않다면 왜 나를 속였지? 그녀가 손에 다시 힘을 주어 누르자 강옥랑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난 병이 있어. 병이. 소행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 나왔다. 맞았어. 너는 병이 있을 뿐더러 중병이지. 이후로는 한 장의 종이가 너의 손에 떨어져도 너는 아픈 것을 느낄 것이야. 강옥랑이 크게 놀라서 말했다. 부탁이요. 아가씨, 제발 나를 살려줘. 소행의 손은 여전히 그의 배를 가볍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러나 강옥랑은 마치 배를 잡아 쥐어뜯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골격이 부서질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소행이 갑자기 깊은 탄식을 했다. 이젠 나도 구할 수가 없어. 내가 방금 먹은 약은 진통약이 아니고 백병백동 최생환이야. 강옥랑이 물어보았다. 그게 무슨 약이요? 그는 이런 약 이름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84장 84. 철책 속의 소어아. 소행은 웃으며 말했다. 병이 있는 사람이 약을 먹으면 병세가 10배로 악화되고 병이 없는 사람이 약을 먹으면 즉각 100가지 병이 생겨서 죽도록 아프지. 강옥랑이 말했다. 아가씨, 나와 아가씨는 아무 원한이 없는데 왜 나를 해치려는 것이오? 소행이 말했다. 내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약을 먹였지. 만약 내가 정말 병이 생기게 되면 거짓말을 한 것이지. 그리고 너의 병이 너무 늦춰질까봐 너의 배를 주물러 약효가 빨리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녀는 탄식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보아라. 내가 이토록 좋게 대하는데 너는 감사도 하지 않다니. 강옥랑은 한편 놀랐고 한편으로는 매우 아팠다.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도 떨렸다. 소아가씨, 소희는 당신의 무서움을 이제야 알겠소. 제발 백상군 부부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용서해 주시오. 소행이 말했다. 아, 그렇군. 난 네가 백상군 부처의 친구라는 것을 잊었군. 강옥랑이 말했다.
아, 아가씨, 절대로 잊어선 아니 돼요. 소행이 말했다. 그렇지. 그들이 내가 여기서 죽는 꼴을 보지는 못하겠지. 나는 너를 구해야 되지. 그러나 이것은 독약이 아니라 해독약이 없어. 어떻게 하지? 그녀는 농담을 하는 것인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강옥랑이 말했다. 제발 부탁이요. 아가씨는 필시 방법이 있을 것이요. 소행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있다. 내가 방법을 생각해냈어. 강옥랑은 크게 기뻤다. 무슨 방법이요? 소행이 말했다. 너의 배를 갈라서 약을 꺼낼 수밖에 없지. 강옥랑은 너무나 기가 막혀 벌린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배를 해부한다고요? 소행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안심해. 살살 할 테니까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거야. 강옥랑은 일찍이 이러한 궁지에 몰린 적이 없었다. 배를 해부하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을 것이요. 소행이 말했다. 너는 과연 영리하군. 그녀는 한바탕 웃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방법이지. 손이 아프면 손을 자르고, 발이 아프면 발을,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배가 아프면 배를 가르지. 그러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일어서더니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다. 칼을 어디 뒀더라. 강옥랑이 너무 놀라 소리쳤다. 아가씨, 제발. 소행이 말했다. 왜 병을 고칠 필요가 없는가? 강옥랑이 말했다. 필요 없소. 필요 없어요. 소행이 말했다. 필요 없다면 하는 수 없지. 내가 원한 것이니 나를 원망 말아라. 강옥랑이 말했다. 네, 알았어요. 소행이 말했다. 이젠 누가 천하에서 제일 바보인지 알겠지? 강옥랑은 쓴웃음을 보였다. 나요. 내가 천하에서 제일 가는 바보요. 그는 분을 참지 못하는 데다 겁이 나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소행이 말했다. 병신 같은 놈, 대장부가 울어. 보기보다 약하군. 그녀의 손이 의자에서 가볍게 움직였다. 침대가 튕겨지며 강옥랑이 침대 뒤에 구멍으로 내던져졌다. 강옥랑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동굴 속에 빠져버렸다. 소행의 입가에는 다시 미소가 번졌다. 하나는 울고 하나는 웃으니 두 사람은 정말 천생연분이구나. 같이 잘 지내라. 침대가 다시 내려가며 구멍이 사라졌다. 이때 멀리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혼자서 술을 마시면 재미가 없는데 빨리 오지 않고 무엇을 하지. 소행은 그 소리를 듣자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그를 보면 난 힘이 빠져. 집 뒤로는 꽃이 만발해 언덕을 뒤덮고 있었다. 그 언덕 밑으로는 하나의 동굴이 있었고 그 속은 대낮같이 밝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굴이라고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고 보는 게 더 옳았다. 그곳은 굴이라고는 하나 보통 집의 규방보다 더욱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러나 동굴 입구에는 어린아이의 손목보다 굵은 철책이 있었다. 동굴에는 한 사람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맨발이었다. 몸에는 약간 헐렁한 옷을 입고 있어서 매우 우스꽝스러운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동굴 속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소씨 계집애야, 이리 빨리 오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난. 소행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가까이에서 들렸다. 지금 왔지 않아요? 당신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평생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상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내 성미가 급하다고. 내 천성의 성질이 원래 이러니 보기 싫으면 보지 말아라. 소행이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돌연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찌 너를 불렀겠어. 하루를 보지 않으면 마치 3년을 못 본 것 같다는 말이 있지만 난 잠시라도 너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소행은 참을 수 없었던지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당신 때문에 애가 타서 죽어버릴 지경이에요. 그 사람은 말했다.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누가 나와 술을 마시지? 그는 크게 웃으면서 고개를 돌렸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 칼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흉악한 느낌을 주지는 않았다. 그의 눈은 크고 밝았으며 코도 우뚝 솟아 있었다. 얇은 입술과 그 웃음, 그는 사람의 이목을 잡아끄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 귀찮게 굴어도 결코 밉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소행에게 이토록 큰 소리를 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아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소행은 소아가 몸을 돌리자 눈에서 빛을 내며 부드럽게 웃음을 보냈다. 날더러 술을 따르라 하면서 왜 술잔을 주지 않는 거예요? 소아는 눈을 깜빡이면서 말했다. 나와 같이 술을 마시겠다면서 너는 왜 들어오지를 않느냐? 소행은 고개를 저었다. 난 밖에서 마시면 되지 않겠어요? 소아는 말했다. 어찌 그것이 같을 수가 있어? 내가 내 옆에 앉아 나와 이야기를 해야만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어. 방금 말을 했잖아. 나는 너를 매우 생각하고 있다고. 소행이 눈동자를 굴리며 얼굴을 붉혔다. 내가 밖에 있어도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소아는 말했다. 그러나 난 내가 들어오는 것이 더 좋다. 소행은 말했다. 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소아는 돌연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너 이게 집애야. 누가 술을 같이 마시자고 했느냐? 꺼져버려라. 소행은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칭찬을 늘어놓아도 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나를 욕해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소아는 말했다. 내가 너를 잡아먹을까봐 걱정하느냐? 나는 이대취도 아니란 말이다. 소행은 말했다. 당신이 사람을 먹지 않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내가 문을 열면 당신이 달려나오겠지요. 응? 소아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뱃속의 회충도 아닌데 어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느냐? 소행은 다만 가볍게 웃을 뿐 말을 하지 않았다. 소아는 안에서 몇 바퀴를 돈 뒤 돌연 앞으로 와서 멈추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그리고 나에게 잘 대하는 것도 알고. 내가 욕해도 화를 내지 않으면서 왜 나를 여기에 가두어 놓는지 모르겠어. 소행의 입에서는 탄식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당신은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몰라요? 소아는 말했다. 듣고 싶군. 소행이 말했다. 당신은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성질이 급해서 만약 가두어두지 않았으면 벌써 달아났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상처가 아직 낫지를 않았기 때문에 돌아다니기엔 위험해요. 소아는 말했다. 이제 보니 너는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었구나. 소행은 웃었다. 그러나 소아는 날뛰면서 소리쳤다. 그러나 너의 그 좋은 뜻을 난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살든 죽든 너와는 관련이 없어. 내가 나를 구한다고 해서 나는 너에게 감사하지 않아.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니 너에게 감격해야 할 필요도. 소행은 말했다. 난 감격을 바라지는 않았어요. 소아는 다시 7~8바퀴를 돈 후 돌연 웃으면서 물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나를 구했는지를 모르겠어. 소행은 기억을 더듬는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마침 내가 천회천에 갔었는데 그녀가 이 한마디를 하자 소아는 날뛰면서 소리쳤다. 무슨 천회천이야. 거기는 오로지 쥐구멍이 있었을 뿐이야. 소행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좋아요. 쥐구멍이라도 좋아요. 화내지 말아요. 소아는 말했다. 내가 왜 화를 내지 못해? 지금도 나는 쥐라는 소리만 들으면 골치가 아파. 소행이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당신이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소아가 말했다. 남이 말을 해도 골치가 아프지만 내 스스로가 말을 하면 더욱 골이 쑤시고 아파. 소행은 웃음을 참으면서 말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억지로 말을 하라는 사람도 없는데요. 소아가 말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입이 가렵구나. 여기까지 말을 한 그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도 너무했다는 것을 생각했는지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왜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지? 소행이 말했다. 그날 내가 마침 그녀는 돌연 천회천을 말하지도 못하고 쥐라는 소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웃으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내가 거기에 간 것은 약초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였는데 당신이 마침 거기에 있었어요. 소아는 말했다. 내가 거기에 있게 된 것은 나의 불행이고 내가 나를 만난 것은 너의 불행이다. 소행이 말했다. 그러나 그날 내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에게는 조금의 불행한 빛이 없었어요.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은 비록 남루했지만 그 표정만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멋있었어요. 소아는 앉아서 다리를 쳐들며 말했다. 그리고 비단 표정이 멋있을 뿐만 아니라 못생기지도 않았지? 소행이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더욱이 당신의 눈. 소아는 또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나의 눈썹, 나의 코, 그리고 나의 입도 못생기지는 않았지? 소행은 즐거운 듯 웃었다. 당신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멋있어요. 이제 됐어요? 소아는 술을 들이키며 말했다. 그럼 그렇지. 소행은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웃어젖혔다. 꼭 남에게 억지를 써가며 말을 하도록 하는군요. 당신은 당신 같은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소아는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은 물론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소행이 말했다. 나도 본래 쉽게 놀라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당신을 본 후 소아는 말했다. 넌 나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말이야. 난 너의 입에다 계란을 넣고 싶었어. 소행이 푸하고 웃었다. 그건 내가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아가 물었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냐? 소행이 말했다. 첫째, 이상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거기를 찾았는지. 소아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양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알 필요는 없어. 내가 어떻게 거기를 찾았든 간에 너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소행이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것은 당신의 태도였어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얼마나 당당해 보였던지. 소아의 목소리가 차츰 싸늘해졌다. 그곳이 뭐가 두렵다는 것이냐? 거기보다 더욱 무서운 곳도 가봤어. 소행이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위무아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소아는 돌연말을 하지 못했다. 술잔을 든 손이 약간 떨렸고 잔 속에 술이 넘칠 것 같았다. 소행은 다시 탄식을 했다. 난 7, 8살 때부터 2, 3일 간격으로 그를 만났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나는 그를 만나면 왠지 겁이 나요. 소아는 들었던 잔을 상에다 던지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이 두렵지는 않았어. 다만 토하고 싶은 느낌을 받았지. 그 얼굴, 그 모습은 사람 같지도 않아. 그의 모습은 마치 하느님이 한 마리의 쥐와 한 마리의 여우, 한 마리의 늑대를 반죽해서 다시 독약과 썩은 물에 섞어 만든 귀신 같았어. 소행이 말했다. 당신의 입은 너무하군요. 그러나 당신은 그의 모습을 아주 묘하게 제대로 표현했어요. 소아는 짧게 응답했다. 소행이 말했다. 어떻든 당신이 위무아를 만날 때는 굉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할 뿐더러 아무 말도 못하죠. 소아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돌연 웃으면서 말했다. 사실 말이지만 난 너희들을 처음 보았을 때 마음속으로 매우 우스웠지. 너희 두 사람이 같이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비둘기 옆에 개똥을 둔 것처럼 기묘한 장면이었어. 소행은 고개를 떨구고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비록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 대해서만은 매우 친절했어요. 10년 동안 내 뜻을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모두 들어주었지요. 소호아가 말했다. 못난이가 미인에게 친절한 것은 당연한 이치야. 소행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는 당신이 들어와 눈을 크게 뜨고 소리치는 것을 보자 몹시 놀라버렸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의 안색이 크게 변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당신을 보자 눈동자마저 녹색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소호아는 고개를 젖히며 광소했다. 그 동굴에 장치해 놓은 조잡한 것들로 나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물건들은 어린애 장난감으로 밖엔 보이지 않았어. 소행이 말했다. 당신은 비록 어린애 장난감으로밖에 보지 않았지만 그 장난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세요? 소호아는 탁하고 소리가 나게 상을 친 후 소리쳤다. 진작 그런 줄 알았다면 모두 태워버렸을 거야. 소행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배치해둔 8개의 기관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신이 소리를 쳐도 여전히 앉아 움직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소호아가 물었다. 나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면서 왜 그 병신들을 보내서 나를 상대하게 했지? 소행이 말했다. 자신이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제자들에게 손을 쓰라고 한 것은 당신의 무공과 내력을 알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당신의 상대가 못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소호아는 다시 크게 웃었다. 너는 내가 그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줄 알았느냐? 난 고의로 나의 무공과 내력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지. 소행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손을 쓰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소호아가 말했다. 이상하다고? 너는 내 속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소행이 말했다. 난 비록 무술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천하각 문파의 무술을 약간씩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무술은... 그녀는 살짝 웃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의 무술은 당신의 생김새보다 더욱 이상했어요. 분명히 무당파의 현조 핵사 같았는데 자세히 보면 또 아니고 때때로는... 소호아는 소행의 말을 잘라 자신이 대신했다. 때때로 내가 보기엔 분명히 말할 자개 같지만 분명히 사천의 궁보계정인 것 같기도 했고. 그렇지? 소행이 말했다. 그래요. 천하각 문파의 무술이 모두 다 약간씩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들 본문의 무술과 같지는 않았어요. 소호아가 말했다. 나의 무술은 본래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종류가 많아서 복잡은 해도 멋은 있지. 사실 그를 가르친 선생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파바, 음구유, 도교교, 이대취, 두살 등. 그들의 무술 자체가 원래 복잡한 것이었다. 그래서 소호아가 곡을 나올 때에는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몇십 가지의 무술을 익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악인곡을 떠난 후에도 만난 사람들에게서 꼭 한두 가지 초식을 익혔다. 게다가 그가 얻은 무공비급은 여러 고수들의 힘을 합하여 창작한 것이었다. 그의 무술을 화무결과 비한다면 화무결의 무술은 명요리사가 최상의 원료로 만든 한 그릇의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러나 소호아의 무술은 복잡한 것이었다. 마치 수십 명의 요리사가 마련한 잔치상 같았다. 소행이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위무아는 당신의 무공의 물로를 결국 알아내지 못했어요. 소호아가 말했다. 그래서 앉아서 손을 쓰지 않았군. 소행이 말했다. 그래요. 소호아가 물었다. 제자들이 나에게 맞아 죽는 것을 보기만 하고 말이지. 소행이 말했다. 그 사람들은 비록 그의 제자이긴 했지만 모두 조예가 깊지 못한 상태였고 그가 좋아하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더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은 죽든 살든 상관하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아마 자기 아들의 목을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소호아가 말했다. 벌써부터 그 자식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는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야. 소행이 말했다. 당신이 그 몇 명의 사람들을 때려 눕히자 그는
당신을 자리에 앉게 했지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아, 당신은 영리한 사람인데 그가 독수를 감추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소아가 말했다. 나는 내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무슨 묘략을 써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알았지. 소행이 말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은 당하고야 말았어요. 소아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내가 무엇을 안다는 거야? 머리를 쓰는 것이든 무술을 하는 것이든 그는 아직도 멀었어. 소행이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소아는 탄식을 했다. 사실 지혜로는 내가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힘으로는 내가 질 테지. 난 정말 그 짐승의 무술이 그토록 무서울 줄은 몰랐어. 소행이 말했다. 들리는 말에 20년 전에도 이미 그의 무술은 천하 몇몇 고수 중에 하나였대요. 12성상이 강호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사람의 힘 때문이었다고 해요. 소어아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나도 12성상 중에 몇 사람을 만난 적이 있지만 무술은 그와 비할 바도 아니었지. 소행이 말했다. 20년 전 그는 자신이 천하무적인 줄 알고 있다가 이화궁 궁주를 만나 크게 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고 여기에 숨었지요. 그 20년을 그는 밤낮으로 무술을 연마했어요. 그의 말로는 이제 이화궁 궁주 정도 되는 고수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래요. 소어아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큰 소리치는 것이겠지. 이화궁 궁주가 아니라 이화궁 궁주의 제자가 와도 그를 이길 수가 있어. 소행은 큰 눈을 굴렸다. 이화궁 궁주는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소어아가 대답했다. 여자는 모르지만 남자는 단 하나가 있지. 소행이 그를 주시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그와 친구인가요? 소어아는 길게 탄식을 하며 말했다. 본래는 그와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그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 소행이 말했다. 좋아요. 소어아가 물었다. 무엇이 좋다는 말이냐? 소행이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소어아는 그녀의 속을 몰랐다. 더욱이 화무결이 죽어가는 줄은 더욱 몰랐다. 그는 위무아와 싸우던 때를 떠올리며 계속 말을 이었다. 나도 그가 계책으로 나를 해치려는 것인지 알고 있었어. 그러나 난 그와 무공으로 싸우는 것은 두려웠어도 계책으로 싸우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버렸지. 소행이 말했다. 그 의자에는 기관이 장치되어 있었어요. 그가 손잡이를 누르면 의자에 앉은 사람은 즉각 칼날이 수없이 박혀있는 구멍으로 빠지게 되지요. 무술이 아무리 뛰어나서 날고 긴다 해도 결국은 죽고 말아요. 소어아가 물었다. 정말 그렇게 무서워? 소행이 말했다. 그는 무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학문에는 능통해요. 기관을 발동하면 당신을 죽일 수 있으니 굳이 당신과 싸울 필요가 없지요. 소어아가 말했다. 자기가 기관을 발동해도 내가 여전히 앉아있을 줄은 몰랐겠지? 소행이 말했다. 그도 이상히 여겼지만 나도 이상히 여겼어요. 소어아가 말했다. 나는 그 의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지.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앉은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앉지 않고 있었지. 소행이 말했다. 당신에게 정말 놀랐어요. 소어아가 말했다. 나는 그를 욕했고 그 늙은 짐승은 참지 못하고 뛰어나왔지. 난 사실 그의 무공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 소행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와 맞붙었지요. 그렇게 큰 싸움은 일찍이 보지를 못했어요. 소어아는 탄식을 터뜨렸다. 그 늙은 짐승은 과연 무섭더군. 무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법도 악독했지. 그리고 성기를 기묘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나의 무술이 그보다 뛰어나다 해도 이기지 못할 상황이었어. 소행이 말했다. 그 자신도 설사 무술이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왔어요. 소어아가 말했다.
그가 약간 손에 사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꽤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었지. 그러나 내가 약간만 부주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소행이 말했다. 당신의 무공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의 부하들 중에는 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어가 말했다. 난 결국 그의 손에 죽게 되나 보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이대로는 그냥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 결코 그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고 말이야. 소행이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소어는 말했다. 그래서 나는 한 발 한 발 물러서 벽 구석까지 물러섰지. 소행이 말했다. 그 벽 구석에도 기관이 있었어요. 당신이 근처의 마룻바닥을 밟으면 즉각 칼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었지요. 소어가 말했다.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소행이 말했다. 당신이 알고 있었다고요? 알면서 왜 그곳으로 갔죠? 소어가 말했다. 나는 이미 그가 나를 구석으로 유인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 그래서 일부러 뒤로 물러서 기관을 밟아 칼을 맞은 거야. 소행은 할 말을 잊었다. 잠시 후 그녀는 다그쳐 물었다. 왜? 당신은 왜 고의로 그렇게 했죠? 소어가 대답했다. 그의 손에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소행이 물었다. 그 칼에 독이 있는 것을 알고나 있었어요? 소어가 대답했다. 칼에 독이 있어도 그의 손보다는 낫지. 그는 크게 웃고 나서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계산을 했지. 내가 칼을 맞으면 그가 필시 계속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다시 도망갈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 그렇지 않고서야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이제 알겠어? 난 진짜로 그에게 당한 것은 아니야. 소행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묘책과 수단의 기민함과 눈치가 빠른 것은 세상에서 당신을 당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소어아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너는 내가 천하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느냐?